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10일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불가피한 연금저축과 IRP 중도 인출 시 절세 방법을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연금저축과 IRP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불가피하게 연금저축과 IRP 중도 인출 시 절세 방법 및 꿀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연금저축과 IRP는 무엇일까요? 우선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연금저축계좌란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 혜택 금융상품이고요. 아래와 같이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을 설정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그럼 연금저축 계좌와 관련해서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연금저축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펀드, 그 다음에 연금저축 신탁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면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하고요.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는 자본시장법 제12조죠. 에 따라 인가받은 투자증계업자, 증권, 보통 증권회사죠.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신탁은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신탁업자, 보통 은행이죠.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 계약을 얘기합니다. 그럼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말하는데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요.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 한도가 최대 400만원 한도인데요. 이 한도를 합산해서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된다고 하고요. 과세 이연이죠. 그리고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불가피하게 연금저축과 IRP 중도 인출 시 절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제약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를 예를 들어 보면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 회생이나 파산 경우, 그리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 보증금 등의 제한적인 사유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연금 계좌를 중도 인출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 부담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죠. 해당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소득세법에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 즉 3.3%에서 5.5%가 부과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시 말해서 연금 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중도 인출할 때는 인출 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는지 꼭 우선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연금저축에 대해서 부득이한 중도 인출 사유를 알아보면요. 총 5가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 두 번째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 선고, 세 번째는 천재지변, 네 번째는 연금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 인가취소 파산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서 부득이한 중도 인출 사유를 알아보면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 연간 임금 총액의 12.5% 초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회생, 파산 선고고요. 세 번째는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그럼 이해가 좀 더 쉽도록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례 첫 번째는 천재지변의 경우인데요. 근로소득자인 A씨는 호우로 인해서 본인 주택이 일부 붕괴되는 등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상태고요. 피해 복구비 등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한 A씨는 본인이 가입했던 IRP와 연금저축에서 중도 인출을 하고 싶은데요. 중도 인출 시 세율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연금계좌, 즉 IRP나 연금저축으로 중도 인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 부담금, 납입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위에서 알아본 것 같이 호우, 그리고 태풍, 홍수,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출은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인출금, 자기 부담금 및 운용 수익에 대해서 저율의 연금소득세 3.3에서 5.5%가 부과된다고 하고요. 사례 두 번째에 대해서 알아보면 3개월 요양의 경우입니다. 근로소득자 B씨는 질병으로 3개월간 요양을 하게 된 케이스고요. 요양비가 필요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찾던 중 본인이 가입했던 IRP와 연금저축이 있었는데요. 둘 중 하나를 인출하려고 하는데 둘 중 어느 것을 중도에 인출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는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자유롭고요. 세법에서 연금가입자 및 부양가족 3개월 이상 요양비를 부득이한 인출로 보아 절과세하므로 위 사례의 경우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하지만 IRP 같은 경우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에서 중도 인출 요건을 세법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6개월 이상 요양 및 연간 총 급여의 12.5% 이상 이런 제한이 있으니까요. 위 사례에서 일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게 돼서 만약에 전부 해지를 한다면요. 이 경우는 기타 소득세, 즉 16.5%에 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겠죠. 그리고요. 참고로 IRP 중도 인출 시점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경우는 총 급여를 산정할 수가 없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6개월 이상 요양 조건만 충족을 하게 되면 인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럼 위 사례를 근거로 중도 인출 시 꿀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연금 유지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 인출을 해야 한다면요. 우선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IRP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인출 사유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추가 사항이 발생하고요. 다시 말해서 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꼭 확인해서 절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에 정하는 일부 중도 인출 사유 외에는 중도 인출을 금지하고 있고요. 물론 전부 해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IRP 가입자는 자신의 인출 사유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추가로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게 되고요. 참고로 중도 인출 사유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그리고 개인회생 파산,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 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 포함이고요. 그리고 무주택자 주택 구입 또는 전세 보증금 등이 해당 중도 인출 사유로 들어갑니다. 또한 다른 부득이한 인출 사유와 달리 요양 의료비는 세법상 저율 과세되는 인출 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게 되므로요. 한도가 초과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금계좌 중도 인출 사유 및 적용 세율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출처는 금융감독원에 있으니까요. 혹시나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에 접속하셔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금융감독원에 연락 한번 해보셔가지고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세법에 대한 해석 권한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있다고 하고요. 소득세법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 개정은 항상 이루어지니까요. 틈틈이 소득세법 개정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는 습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부득이한 연금저축과 IRP 중도 인출 시 절세 방법 관련해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정리해 보자면 하나, 연금저축 계좌란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운용하는 그런 퇴직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금 유지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 인출할 상황이 발생한다면요. 우선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고요. 그리고 IRP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정한 인출 사유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꼭 우선 확인해서 절세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특히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에 정하는 일부 중도 인출 사유 외에는 중도 인출을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IRP 가입자는 자신의 인출 사유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사유인지 그리고 그런 사유에 해당하는지 추가로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젤고의 영상을 끝까지 읽어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젤고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와 더욱 좋은 영상을 남기는 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불로 가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